네,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치 이슈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상암동 한시 청년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나오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창에서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 치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인기가 많으십니다. 인기 비결은 그래요? 뭐라고 보시나요? 전 저희가 인기가 있는 줄을 지금 알아가지고. 네, 아니 주변에 이 코너에 두 분 출연을 많이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분들의 덕이 아닐까. 많은 분들의 생각과 좀 공통 분모가 있는 말씀들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분. 그리고 워낙 또 두 분이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여러분들 또 정치 이슈뿐만 아니라 좋은 모습들 많이 보실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또 국민 패널 100분 모셔서 국정과제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생중계로 됐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총평부터 하겠습니다. 여야 평가가 사실은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박성민 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좋게 평가하고 싶은데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정제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태원 참사 얘기나 아니면 정말 정부의 뼈아픈 질문들을 하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네. 오히려 대통령이 좀 제대로 언급해야 됐던 이슈들은 핵심들이 좀 빠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총평하자면 뭐 파도는 찐빵 같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소통하시는 모습 자체에 항상 긍정적으로 저는 뭐 평가를 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 이번이 어떤 점검 회의였는데 네. 저도 이게 물론 국정과제 수행한 것에 대한 것이나 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뭐 잘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건 좋지만 회의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냥 보고회였던 거죠. 네. 이게 결국 어떤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세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분의 말이 다른 것 같은데 늘 같아 보여서 그게 바로 네. 이 코너의 매력이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기현 의원 지금 당권을 도전하고 계신 분인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은 윤석열다움이 드러났다.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봤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대표 시켜달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아니 근데 사실 말씀하신 거에 동의가 어려운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내용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제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과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전이 어떤 것인지 오히려 이렇게 좀 호평을 하고 싶으셨다면 좀 더 디테일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아부성 칭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자화자찬이다 좀 이렇게 혹평했어요. 근데 이게 뭐 자아자찬이라고 하기가 좀 뭐한 게 뭘 잘한 거나 안 한 게 없습니다. 이건 그냥 네. 있었던 일을 보고한 정도라서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점검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저 국민 여러분께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한 걸 알리는 자리였다 이 정도기 때문에 네. 자화자찬도 아니고 뭐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뛰어난 점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자리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이제 좀 정부와 유가족 협의회 사이에 약간 갈등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정부를 좀 탓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 나와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지점이죠.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일단 질문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뭐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그 상황조차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안 만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면 최근에 정말 안타깝게도 그 이제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 분께서 10대 학생이 또 돌아가시는 일이 네.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사실상 이태원 참사를 향한 2차 가해가 정치권 안에서 이뤄지고 있고 사실 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대응이나 이 참사 후유증을 가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정부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상민 장관은 심지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어제 보고회까지 참석했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슬픈 것 같습니다. 네. 좀 논란을 어떻게 보면
찾아질 수 있는 근데 부분도 저는 좀 되고요.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국정조사도 합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번 국정회의 점검회의가 이제 좀 보고의 성격이 있었다. 네. 근데 아직 보고할 만한 내용이 7개월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보고할 만한 내용이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다듬고 이제 다음번에 나오려고 좀 준비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동 그리고 교육, 연금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 청년 세대가 더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뭔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두 분께서 방향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는 또 계속 여러 가지 이 드러나 있는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되는데 이른바 천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일요신문이라는 매체가 이제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천공이라는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주장인 거죠. 사실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경선부터 대통령 출마까지 본인이 다 뭐 얘기해줬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심지어는 존칭도 없어요. 약간 하대하듯이 그런 말들이 네. 등장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실로서도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박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칙대로 하면 되는 문제예요. 대통령실 원칙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법과 원칙 좋아하시는데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 천공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네. 천공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로 녹취록이 방대한 분량으로 공개가 됐고 사실 그 안에 내용들도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저도 쭉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뭐 대선 출마 또는 그 대선 출마 직전에 검찰총장을 할 것인지 뭐 고검장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본인이 조언을 했다. 그러니까 정치인 이전의 행보부터 네. 정치인이 되는 그 선택,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서의 행보 이런 것들까지도 본인이 좀 관여를 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와 김은혜 현 홍보수석에 대한 평가까지도 함께 담겨서 네. 사실상 굉장히 방대한 범위의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만큼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면 저는 이런 거야말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이 천공에 아닌가 대해서.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면 될 일이에요. 왜 네.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하냐.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인 것처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냐라고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의아스럽습니다. 천공의 말을 옮기는 언론이나 뭐 정치인들이 아니라 천공 자체를 왜 사실이 아닌 말을 근데 합니까? 저는 지금 네. 이 얘기 자체가 이게 네. 뭔가 되게 방대하고 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저도 해당 녹취록을 이제 듣고 들었어요. 왔거든요. 네. 근데 그냥 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뭐 생각했을 때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자신이 정치 지형을 분석하고 무슨 정보를 듣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내가 너의 뭐를 봤을 때 뭐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 뭐 정말 그냥 아무런 맥락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사실 뭐 비서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같이 젊고 아직 그렇게 대단한 지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마저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하면 이렇게 주변에 이게 방송에서 좀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표현하기가 딱 맞는 게 없어서 사자들이 약을 파는 경우가 생겨요. 사자들이 약을 그냥 판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치인이 되고 하다 네. 보면 그냥 이런 얘기할 때 아 예 그렇군요 하고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가지고 뭐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사실 우리 들은 바로 알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뭐 마치 진짜 이게 무슨 뭐 뒤에 어떤 음모가 있고 어떤 흑막이 있고 이런 식으로 키워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렇게 아실 만한 분들이 왜 그러실까 이런 얘기가 일단 첫 번째로 네네. 들고 근데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네네. 돼요. 그냥 내가 언제 한번 만나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관계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해주셔도 나왔으니까. 돼요.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뭐 허위 사실로 고소 이렇게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명확하게 선만 그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런 루머가 재생산될 수밖에 없고 또 반대편에서도 공격하기가 쉽죠. 네.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 조금 결국에는 정말 중대한 자리에 계신 만큼 좀 주변 인물을 정리를 하시고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비선 논란이 굉장히 나라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보 시절에는 이제 천공이 멘토까지는 아니고 아는 사람이다, 만난 적은 있다라고 이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관련해서 사실은 MBC 보도도 있었고 또 정치인들의 발언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강경해요.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우리는 그 관계가 없는데 그걸 침소봉대하거나 활용하는 쪽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저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추측이겠지만, 저희가 뭐 추측이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저는 김건희 여사와 연이 1차적으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정리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천공 그분의 말을 뭐 다 믿지도 않고 그리고 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거 자체를 불행한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원치 싶지 않을 않은데요. 겁니다. 네. 근데 그냥 그분의 말 중에서 그냥 하나 제가 봤던 거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본인의 인연을 막 풀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 말을 이렇게 좀 꾸며내신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먼저 이제 인연이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연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보다 김건희 여사를 통한 그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면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사실 지금 직접적으로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네, 정리할 건 좀 빨리 대통령실에서도 네. 국민들이 사실 무근이다 이 네 글자만 네. 되는 거 네. 아닐까요? 네. 그냥 뭐 한번 봤다. 그냥 그 정도로만 끝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얘기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길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글자를 외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볍게 나누는 얘기겠지만 지금 이제 보수 진영 혹은 현 정부 여당의 차기 대권 후보 논의할 때 보면 한동훈 장관이 꽤나 높은 이제 지지를 받는 걸로 나오는데 천공이라는 분은 또 이분은 아니다. 네. 되게 그만큼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당 상황, 야당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장동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인 김만배 씨가 수원에 있는 모 대학 근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본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갈래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꼬리가 밟혔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검찰을 또 읍소하는 분도 있고 이 사건과 이번에 일어난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일단 이런 뭐 목숨을 끊으시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고 좀 놀랐는데 그 전에 이제 보면 소위 말하는 김만배 씨의 측근 세 분이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네. 세 명이 이제 뭐 그 자금을 은닉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아서 소위 말하는 조력자 세 명이 네네. 이제 동시에 체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런 선택을 하신 걸 보고 어찌됐든 그 세 명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 주변부 인물 세 명을 측근을 이제 이렇게 조력자로 세 명을 체포한 것을 두고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김만배 씨가 사실은 협조적이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남욱 씨나 뭐 유동규 뭐 씨나 이런 분들의 폭로가 있어도 결국에는 그 퍼즐의 조각을 완성할 수 있는 키맨은 사실 김만배 씨의 진술이거든요.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는 진술도 많아요. 그렇죠. 뭐 네. 김만배 씨가 할 거라 들었다, 뭐 전달했다고 들었다라면 이 진술이 증거 능력을 확보하려면 김만배 씨가 본인이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이것이 유효한 진술이 될 수가 네. 있는 것인데 사실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 뭐 공개된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뭐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 뭐 그런 사실 없다, 이재명 대표 측에 그런 사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 명을 체포한 것이 좀 압박의 수단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좀 네. 있었거든요. 검찰 쪽에서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해 꼬리를 잡아서 이제 몸통을 네.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였는데 어느 정도 그 전략이었다면 사실 이렇게 김만배 씨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사 과정상에서의 심리적 압박이 바로 이런 사건을 야기한 면이 있다 이런 뜻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 기사를 이제 속보로 봤을 때는 아직 뒤에 후속 내용들이 없었고 실제로 이제 지금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네네. 걸로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정말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만 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의혹이 수사되는 과정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지? 이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전에 몇 번에 뭐 꼭 그것이 어떠한 네. 연관이 있지 않더라도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들이 을문살하시거나 자살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미지는 그렇게 들었는데 얘기하신 바와 같이 어떤 수사의 압박으로 그런 선택을 하셨을 수 있죠. 그런데 결국에 이 수사의 압박을 왜 받았느냐인데 본인이 어떤 지금까지 감춰왔던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근과 연결된 어떤 연결고리들을 숨기고 있다, 그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압박을 받은 네.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지금 이야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검찰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압박을 하니까 견디기가 힘든 건지가 이제 결국 갈리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분께서 지금 자해를 하신 분이 목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생명에 또 지장이 없고 자기가 또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렇죠.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분 사실 처음부터 죽을 생각으로 하셨으면 이렇게 되긴 어렵습니다. 예, 신체 그건 부위나 조금 이제 법적인 문제를 낼 수 있는 발언이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렇기 추측이고 때문에 예, 저희 라디오의 공식 예.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에 자기 이제 측근이나 주변 인물들이 되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어떤 거짓을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숨겨왔던 네. 부분이 드러날 오히려.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압박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입장. 지금 여야가 사실 같은 내용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에게 닿을지 말지에 대한 중요한 관문인 셈인데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거나 법적인 문제로 직접적인 이재명 대표를 이제 뭐랄까요 수사선 이름에 올리려면 이제 검찰이 지금 좀 연내라든지 좀 시간을 앞당기려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뭐 말들이 많으세요. 경력이 높은 정치인들이 나오셨어도 물증이 있겠지. 물증이 없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 수사 상황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놓고는 어떻게 보는지 두 분 짧게 한마디씩 입장 주시죠. 뭐 저도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재판 중이기도 네, 하고. 제 의견보다 이제 주변 법조인 분들께도 제가 많이 여쭤보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직접적인 증거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환 조사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얘기를 공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소환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예측해 본다면 저는 소환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예, 뭐 검찰의 수사와 또 확실한 법정 죄형주에 따라서 법의 증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주제로 토론할 참- 때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태원 참사 사구제가 열립니다. 왜 이렇게 젊은 또래 대규모 희생이 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크고 또 한덕수 총리가 어제 한 발언도 굉장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성호 대변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제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사실 하기가 어렵죠.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지금 아직 불과 이런 사고와 참사가 일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네. 여전히 그 아픔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한 단어 한 단어로 조심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거 좀 그게 지금 결국 이번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네, 생존자분에 그분도 대한 댓글 보고 그런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어떤 의견을 표출할 수 있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시기라는 것이 있고 결국에 어떤 올바른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좀 시간 지난 연후에 이야기해도 충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문성호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좀 말씀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박성민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한덕수 총리 잘랐을 것 같아요. 기억한 표현이네요. 네, 저는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네. 사실 외신 기자회견 그러니까 주제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이제 외신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그때도 농담을 네. 하셔가지고 네. 그때도 정말 지탄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 하신 발언은 사실 더 수위가 심각하다고 봐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2차 가해나 이런 악플들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 애초에 그 사고 현장에서 친구를 잃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뭐 사후적인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반성적인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본인이 좀 더 마음을 굳게 먹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본인을 탓하시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이 정부가 계속해서 남 탓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감수성 없는 발언이나 공감 능력 없는 발언 하시면서 유가족 상처에 소금 뿌리시는 행동은 제발 좀 멈추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정치인들 두 분이 말씀하신 것만큼이나 말의 무게를 좀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좀 당내 얘기도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당권 얘기가 사실은 또 언젠가 앞으로 있을 민주당에도 중요한 영향이 될 텐데 당신 100%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게 맞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당원 정당 정치라는 거의 기본 원리로 따지면 틀린 당원이죠. 말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결국 당의 결정을 당원들의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고 네. 그것이 뭐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동시에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 조직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의미로 꽤 오래전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이제 이 전당대회에 네, 참여시켜 포함했었죠. 왔던 건데 이것을 해오다가 이제 와서 어떤 왜 정당대회 안 원칙이 할까요? 있기 때문에 바꾼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너 이제부터는 그냥 너희들 당끼리 너희 맘대로 하겠다는 네. 거 이렇게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안 들어도 되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이 전당대회 룰을 바꿀 만큼의 어떤 효용이 있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고 바꿀 명분이 조금. 예,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 결국에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당은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정세에 대해서 네. 어떤 동향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는 이미지 하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은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거기에 악영향이다라고 보시는데 짧게 한번. 그러니까 망하는 길을 스스로 찾아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라는 자리는 결국에 선거의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어떤 이미지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선택할 때 있어서 오로지 당신 100%만 가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그 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윤심보단 민심을 쫓아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내시면 좋겠네요. 청년 정치인 두 분과 여러 현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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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도 춥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특히 이동 노동자분들 조심하시고요. 월요일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